자, 저희 동학농민운동 하겠습니다. 동학농민운동 꼭 기억해. 반봉건, 반외세. 이 말 꼭 기억합니다. 학교에서 배웠죠? 안 배웠어? 기억 안 나세요? 자, 과정 배웁니다. 과정. 자, 3례 집회합니다. 이거 왜 했냐면 그 교조이지, 교조. 1대 교주. 교주 최시영. 동학 누가 만들었어? 최시영이 만든 거 기억나요? 예? 예. 최시영의 교조 신원운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억울한 죽음을 뭐 해달라? 원상복귀 시켜달라 이겁니다. 오케이? 예, 교조 신원운동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보훈 집회합니다. 보훈 집회. 그 다음에 그 보훈 집회 한 다음에 이제 고부 농민 봉기가 일어나요. 점점 커지죠. 이게 이제 그 조병갑. 누구? 조병갑. 누구? 고부 농민 봉기지. 그러니까 누구? 다시 누구? 조병갑. 근데 누구야? 고부 군수 조병갑이가 횡포를 해갖고 이 새끼 몰아내려고 고부 농민 봉기 일어납니다. 됐습니까? 네, 좋습니다. 그러면서 뭐 중요한 것만 할게요. 황토현 전투합니다. 이겨요. 그러면서 전주성을 점령합니다. 점점 뭐 해주고 있어요. 세력이 커지고 있죠. 처음에는 집회했는데 고부군수 조병갑이가 횡포가 너무 심했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고부 농민 봉기 일어나고 황토현 전투 전주성 점령합니다. 뭐를 점령한다고요? 전주성을 점령하게 됩니다. 됐습니까? 이해 갔어? 이때 정부가 이 미친 정부가 또 청에 원군 요청을 합니다. 아니 도대체 우리나라는 군대를 안 만드나? 청에 원군 요청합니다. 오케이? 그럼 또 누가 개입해요? 청군이 개입하지. 근데 텐진 조약 기억나? 텐진 조약에 의해 누구도 일본군도 개입합니다. 아니 헉하지. 왜? 아니 이러려고 동학농민운동 일으킨 거 아니잖아. 맞지?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외세 침입에 동학군이 놀랍니다. 이러려고 한 거 아니잖아요. 맞죠? 그래서 정부와 전주 화약을 체결합니다. 뭐를 체결한다고요? 전주 화약. 다시 뭐 체결한다고요? 전주 화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됐습니까? 예. 그래서 전주 화약 체결하면서 패정개혁안, 이게 이제 동학농민군이 원한 거야. 오케이? 패정개혁안을 요구하게 되고 직강소를 설치해서 이거를 이게 직강소는 동학농민군이 만든 거야. 오케이? 직강소를 설치해서 감시하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 패정계획안 들어달라 이겁니다. 알았습니까? 이 패정계획안에 아주 중요한, 딴 건 몰라도 요거 하나. 신분제 폐지가 들어가 있다는 거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패정개혁안에 뭐가 들어가 있다고요? 오케이. 이거 직감소 왜 설치했어? 패정개혁안 잘 하는지 안 하는지. 오케이. 자, 그러면서 패정개혁안 요구하고 직감소 설치하고 철수합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가 1차 농민봉기예요. 반봉건입니다. 됐습니까? 반봉건이 무슨 뜻이냐면 옛날에 봉건시대 있잖아. 옛날 시대. 그거에 반대한다. 그걸 바꾸자라고 일으킨 겁니다. 오케이?
이거 신분제 폐지, 뭐 토지 균등 분배 뭐 이런 거 나오거든. 과부의 재가 허용 뭐 이런 거. 옛날에 과부는 재혼을 못하게 했어요. 오케이. 뭐 그런 거. 자, 3내 집회. 우리 교주 최시영 원래 신원 회복시켜 달라. 보훈 집회. 고부군수 조범갑이가 횡포하니까 이 새끼 몰아내려고 농민봉기 일어난 거예요. 오케이? 이게 커지면서 황토현 전투에서 이깁니다. 동학군이. 그러면서 전주성을 점령해요. 그러면서 정부가 청에 원군 요청하자 청군이 개입하면서 텐진 조약에 의해 일본군도 개입합니다. 됐죠? 쉽죠? 외세 침입에 동학군이 놀랍니다. 그래서 정부와 전주 화약을 체결해요. 패전개혁안 요구합니다. 직강수 설치해서 감시합니다. 오케이? 근데 그 패전개혁안 중에 신분제 폐지 중요합니다. 오케이? 그러면서 동학군은 철수합니다. 동학군이 왜 철수했어요? 그래야지 누구랑 청군이랑 일본군이랑 그래야지 뭐하니까 돌아가는 거죠. 맞죠? 청군이랑 일본군이랑 그래야지 돌아가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어요? 이해 가셨어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문제는 미친 새끼들이 청일전쟁이 일어나는데 청일전쟁에 일본이 승리합니다. 이거 어디서 한 거야? 우리 여기서 한 거야. 왜 조선 땅에서. 그러면서 자 일본이 승리했어요. 누가 승리한다고요? 일본이 승리합니다. 그러면서 일본이 경복궁을 점령합니다. 대박이죠. 일본군이 경복궁을 점령하게 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재봉기 일어나요. 근데 우금치 전투에서 일본군에 패배합니다. 그러면서 전봉준 등 우리 전씨 전봉준 등 처형당합니다. 됐어요? 이해 가셨습니까? 네. 이거는 왜 일어난 거야? 누구 몰아내려고 일어난 거야? 일본군 몰아내려고 일어난 거지. 재봉기한 거잖아. 여기 쉽지? 2차 봉기야? 반외세. 됐어요? 어렵지 않았죠? 예. 자, 동학농민운동 반봉건 반외세 3내 집회 보훈 집회 고부농민봉기 황토현 전투 전주성 점령 정부가 청에 원군 요청합니다. 됐습니까? 청군 개입하고 텐진 조약에 의해서 일본군도 개입합니다. 됐죠? 외세 침입에 동학군이 놀라요. 그래서 정부랑 전주화약 체결합니다. 됐어요. 해전개혁안 요구해요. 직감소 설치해서 이거 잘 실시하는지 못하는지 감시하고 철수했는데 청일전쟁이 일어나면서 일본군이 승리하면서 경복궁 점령합니다. 동학군이 재봉기했는데 이때 일본군한테 이겼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치? 근데 우금치 전투에서 일본군에게 져요. 2차 봉기 실패하죠. 반외세. 왜 반외세인지 알겠어? 외세를 몰아내자는 거지. 왜 반봉건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옛날 시대의 악습적인 봉건제도의 그런 나쁜 제도를 뭐 하자라는 얘기다? 폐지하자라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됐어요? 응? 그리고 동학농민운동의 의. 자, 여기다 쓸까? 이게 시험 잘 나오고요. 의. 요 순서대로 반봉건, 반외세 운동이다. 맞습니까? 그리고 누가 일으킨 거예요? 우리 민족운동이죠. 맞죠? 그 꼭 기억해. 이번에 이거 개혁안 있지? 해정 개혁안 일부가 가보 개혁에 반영이 됩니다. 오케이. 해정 개혁안 일부가 가보 개혁에 반영이 돼요. 그리고 이 남은 동학군 있잖아요. 남은 동학군. 네? 남은 동학군이 나중에 의병에 가담하게 됩니다. 의병 아시죠? 네, 의병에 가담하게 됩니다. 됐습니까? 네. 그래서 여기에 주 내용이 이제 신분제 폐지 내용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이제 토지 균등 분배 뭐 이런 얘기도 들어갑니다.
연봉건 반회세 해정개혁안 일부가 가부개혁에 반영되고 남은 동학군이 의병에 한 거죠. 위에서 일어나는 운동이야, 아래에서 일어나는 운동이냐? 아래로부터 일어나는 운동이죠. 맞아요? 좋습니다. 어려운 거 없습니까? 네, 좋아요. 자, 다음 하겠습니다. 내일은 선생님이 얘기해줄게. 너 솔직히 사회랑 국사 외울 시간 있어, 없어? 얘기해봐. 솔직히 없어? 내일이요? 아니, 그러니까 내일까지. 그 선생님 지금도 사회 좀 손도 못 댔지? 외웠군요. 확실하게 외웠어? 어디까지 외웠어? 언제 외웠어? 시간이 언제 됐어? 어제 언제? 끝나고 바로 가서 고생한다. 그 내일 있잖아요. 네? 선생님 이제 내일은 이제 그 시간이 고등학교 1학년 애들이랑 수업이 겹쳐서 저번 주에는 우리 왜 인수분해 같이 수업했잖아요. 맞죠? 근데 선생님이 이제 내일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내일 7시쯤에 오시잖아. 맞지? 조금 그때쯤 오시고 그래서 반은 네 수업을 하고 반은 고1 애들 수업을 할 건데 선생님이 뭔 생각을 했냐면 네가 사회를 외웠다니까 선생님이 뭐 할 말은 없는데 국사는 어디까지 외웠나? 여기까지 다 외웠나? 여기 검은도 운동까지? 그쵸? 못 외웠죠? 기억 안 나죠? 그래서 선생님이 내일은 반 정도 수업하고 반은 국사, 오케이? 국사, 사회 배운 데까지, 오케이? 양이 많다 싶으면 아싸리 그냥 내일 7시부터 9시 반까지 2시간 반 동안 저쪽 독서실 가서 뭐 암기를 하든지. 근데 어떻게 중요한 거야, 그지? 아니면 선생님이 제일 좋은 거는 네가 현재 사회를 외웠다니까, 그치? 그러면 진짜 좋은 건 선생님이 7시부터 8시까지 네 수업 해주고 8시부터 9시까지는 뭐 국사 9시 반까지는 국사 암기하고, 오케이? 그럼 토요일날 저거 학원 몇 시에 가? 11시 반에 가서 그러면 토요일날 조금 힘들겠지만 자, 선생님이랑 토요일에 9시에 좀 수업을 합시다. 괜찮겠습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9시 반 합시다. 9시 반. 콜? 네, 9시 30분. 자, 9시 30분 수업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때는 뭐 이제 뭔 수업을 하든, 오케이. 9시 30분에 수업을 할게요. 근데 이제 못 해주는 건 좀 이렇게 시간을 채워서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토요일 9시 30분 수업을 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주가 이제 한 4월달 되면 그 복습 수업을 하게 돼요. 오케이. 근데 이제 그때는 이제 또 수업을 같이 앉아서 들을 수가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그럼 이제 선생님 이제 그때 과학 복습 수업을 하게 되니까, 오케이. 그럼 이제 그 시간에 또 과학 복습하면 되겠지. 내일은 아마 요 시간이 아마 과학 거 다 풀어져 있어. 근데 이제 마지막 뒤에 자기장 거기 할 거 남았지. 학교에서 과학 지금 진도 어디 남아? 그래서 거가 이제 자기장까지 하면 이제 과학도 복수 끝나는 거잖아요. 이제 진도가 끝나는 거야, 오케이? 충분하지 저거 진도로 해도, 그치? 그래서 하고 그럼 이제 국사 외우고, 그러면 뭐 되니까. 가급적이면 숙제를 좀 안 내려고 그래요. 집에서 나는 네가 사회를 했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까? 선생님 사실 그 사회가 좀 양이 적지 않았죠? 물론 방학 동안에 미리 외우게 한 효과는 있었어. 우리 방학 동안에 한 번씩 다 외웠던 거잖아, 이거 맞지? 그래서 좀 빨리 외우긴 했겠지만 그래도 그게 만만한 건 아니었거든. 그래서 오늘은 선생님이 이제 수업을 하면 국사를 일단 외우라고 암기 숙제를 내긴 할 겁니다. 알았습니까? 근데 외워오시면 잘 들으셔야 돼요. 외워오시면 나는 좋아요.
그럼 선생님, 그러면 선생님이 7시부터 8시까지 수업하면 8시부터 9시까지 뭐 하실 건데요? 맞지? 외워오시면 그때 이제 내가 저번이죠. 시험, 문제풀이. 쭉 문제를 풀면은 단백해갖고 틀린 거 할 수 있다는 얘기지. 국사랑 사회를. 뭔 말인지 이해 갔어? 알아들었어? 선생님 월요일은 뭐 할 거냐면 월요일은 네가 되게 7교시 하는 날이더라고. 되게 늦게 오더라. 그러니까 거의 뭐 수업에 의미가 없더만 선생님이 그 시간에도 다른 애들 차라리 잘 됐지. 어차피 늦게 오는 거니까. 맞지? 근데 우리 그때 영어 문법 동영상 들었잖아. 그치? 그래서 월요일은 독해 동영상을 듣고 그럼 이제 뭐 해야 돼? 독해 암기를 해야 된단 말이야. 맞지? 근데 독해 동영상을 듣고 선생님이 이제 그 독해 암기하는 거 있잖아. 맞지? 그거를 해갖고 그러니까 그거를 화요일날까지 좀 해놔야 되지. 그래서 또 영어 문제를 푸니까. 그치? 그렇게 좀 할게요. 오케이? 그래서 미리미리 계획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진행이 될 거니까 그렇게 알고 계십시오. 알았습니까? 사실 좀 미안합니다. 내일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원래는 그러니까 이게 뭐 너도 조금 뭐라 그래야 되지? 그러니까 너랑 나랑 시간, 그러니까 네가 이제 시간이 불규칙한 거는 있잖아, 맞지? 원래는 이제 선생님은 월, 화, 수, 목 다 수업을 해주는 거였어요. 지금 이 시간처럼 계속, 맞지? 겹치는 날이 없잖아, 월, 화, 수, 목, 그치? 네가 만약에 월요일 날도 왔으면 안 겹쳐. 화요일 날도 왔으면 안 겹쳐, 그치? 근데 월, 화, 수, 목 다 9시 반까지는 아무도 안 나오거든, 수업을. 근데 그 선생님 이제 월, 화, 수, 목하고 원래 금요일 날은 선생님 이제 저 고등학교 1학년 애들이 이제 수업이 안 나와갖고 이제 그때 이제 너랑 했는데 그때 선생님 원래 영어 동영상 시간이었는데 월요일 날이 네가 이제 시간이 안 맞아갖고 앞으로 넘어가 버리는 거잖아, 맞지? 그래서 영어 동영상이 선생님 대신에 고등학교 애들이 이제 수업을 좀 많이 따라왔으니까 오케이? 얘네를 이제 뭐 미리 저기 다른 걸로 선생님 수업을 대체할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오케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됐어요? 네. 근데 네가 신경을 쓰니까 선생님이 진행이 좀 되네요. 그래도 이 정도면, 그러니까 지금 현재 선생님 진행이 느린 게 아니야. 뭐냐면, 그러니까 2학년 때랑 3학년 때랑 다른 것 같아. 2학년 때, 옛날에 설민이 때도 그랬거든? 2학년 때는 진도 쭉 나가고 마지막에 시험 기간에 이렇게 암기하고 문제 풀었잖아. 거의 그 패턴이었지. 근데 지금은 문제는 안 풀지만, 맞지? 물론 이제 과학 같은 경우에 이제 진도 나가면서 좀 그렇지만, 국어는 이제 복습하면서 문제 풀지, 맞지? 이게 정상적인 거잖아, 맞지? 근데 지금은 암기를 같이 하면서 지금 진도가 나가는 거니까 진도가 늦더라도 큰 문제, 아니지, 진도가 그래도 학교 진도보다 느린 건 아니잖아, 맞지? 그러니까 문제될 건 없는 거지, 사실은. 왜냐면 나간 건 다 암기하고 있으니까, 그치? 그리고 내가 학교 진도보다 항상 그래도 한 단원씩은, 소단원 하나씩은 빨리 해놓으니까 학교 가서 수업 들으라고, 그치? 이제 이게 이제 요렇게 이제 수업이 진행이 되는 거야. 근데 이게 저번에 왜 이틀 빠졌잖아, 아파갖고. 그게 딱 이틀 빠진 게 티가 나는 거야. 만약에 그 이틀을 국사랑 사회랑 했으면 지금보다 1시간씩은 더 앞에 가 있을 거 아니야. 맞지? 그 차이. 이해 갔어요? 뭐 그 바람에 이제 선생님이 이제 수학을 좀 덜 하고 있긴 하지. 보고 그렇게 하고. 크게 뭐 수업 문제일 건 없고. 그리고 다시 얘기하지만 자꾸 하는 얘기지만 저쪽 학원 영어, 저쪽 학원 수학, 나 문제풀이 느립니다. 오케이? 속도 좀 올리시고 아마 거기도 문제풀이가 내가 보는 모습이 딱 봐도 느리면 거기도 아마 문제풀 때 느릴 겁니다. 알았어요? 학년이 지나면서 문제풀이가 느려지고 있습니다. 알았어요? 생각이 많아지는 거야. 문제풀이 느립니다. 근데 생각이 많아지면 실수가 많아집니다. 뭔 말인지 알죠? 근데 이제 문제풀이, 그러니까 앞으로 한 달 동안 문제 푸는 연습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직 계속 하고 있지만 실수 안 하고 속도 좀 올리세요. 알았습니까? 왜? 문제 푸는 속도가 느리면 나중에 어려운 문제 할 때 투자할 시간이 뭐해져? 부족해지지. 그러면 100점 나와? 안 나와? 안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빨리 풀 건 빨리 풀고 그래야지 어려운 문제, 그게 실력이에요. 알았어요? 요즘 문제 푸는 속도 너무 느립니다. 생각이 너무 많고. 자, 가보게요 갑니다. 자, 가보게요 보세요. 학교에서 1차 개혁, 2차 개혁 이렇게 배웠어요? 자, 그럼 선생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교에서 보통 이렇게 안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많거든요. 자, 1차 개혁. 1차 개혁. 정부가 교정청을 설치합니다. 교정청 설치하여 개혁을 추진합니다. 이게 되게 급하게 해요. 왜냐면
청일전쟁을 우리나라에서 할 줄도 몰랐지만 그걸 또 일본이 이길 줄은 또 어떻게 알았니? 맞지? 그리고 또 일본이 뭐를 점령해요? 경복궁 점령하잖아. 그러니까 정부가 교정청을 설치하여 오케이 계획을 설치하여 개혁을 그러니까 독자 개혁을 추진합니다. 이 말. 성공할까 실패할까? 일본이 간섭하죠. 그러면서 궁국 기무처를 설치합니다. 일본이. 그러면서 교정청은 뭐 하게 돼요? 폐지합니다.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이제 궁국 기무처 설치하고 김홍집 내각이 수립이 됩니다. 뭐가 수립된다고요? 김홍집 내각이 수립됩니다. 됐습니까? 네, 이게 일본이 간섭해요. 자, 2차 개혁. 궁극기문처 폐지합니다. 궁극기문처 폐지하고 박영후랑 김홍집 내각이 수립됩니다. 다시. 됐죠? 박영후, 김홍집 내각이 수립이 되면서 홍법 14조와 교육, 입국, 조서를 발표합니다. 이게 바로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뭡니까? 가보 개혁입니다. 됐어요? 여기 교정청 폐지돼요. 정부가 교정청 설치해서 독자적으로 추진했는데 그러면 일본이 마음에 안 들어하거든요. 왜? 어차피 조선은 우리가 먹어야 되는데 맞지? 이 새끼들이 이걸 또 개혁을 또 깔끔하게 갖고 또 지들처럼 메이지 유신처럼 또 성공할까봐 일본이 그래서 궁극기문처 설치하고 김홍집 내각 김홍집은 이제 일본 똘만이라고 보시면 돼. 지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 솔직히 뭐 그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긴 하다. 얘는 좀 개혁적인 애거든. 어쨌든 김홍집 내각이 수립되고요. 궁극기문처 폐지시키고 박영훈 김홍집 내각 역시 다 누구 주도입니까? 일본 주도죠. 그러면서 홍범 14조와 교육 입국 조서를 발표합니다. 이게 바로 뭐다? 가보 개혁입니다. 됐습니까? 네. 자, 홍범 14조 내용. 과거제 폐지. 옛날에 과거 시험 있었죠? 과거제 폐지합니다. 오케이. 그리고 왕실과 정부의 사무를 분리합니다. 이제 왕은 왕. 오케이. 왕실과 정부의 사무를 분리합니다. 됐어요? 이 왕실과 정부의 사무를 분리한다는 얘기는 왕권을 뭐 한다라는 얘기야? 견제하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왕의 권력이 되게 약해지는 거지. 이해 갔어? 저게 입헌군주제의 시작이에요. 어쨌거나 우리는 뭐. 그 다음에 재정기관 있죠. 재정기관. 제자가 안 해져. 우리 그 돈 걷는 재정기관 있죠. 재정기관을 하나로 통일합니다. 일어나. 재정기관 일어나. 됐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세금 내는 걸 이제 우리 왜 세금이나 뭐 특산물로 냈잖아요. 이 조세를 금납화합니다. 금으로 내게 하는 겁니다. 뭐로 내게 한다고요? 금. 우리 좀 돈 내는 거죠, 맞죠? 네. 그리고 도량형 통일합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신분제 폐지합니다. 이게 신분제 폐지는 동학농민운동에서도 요구한 상황이었잖아요, 맞죠? 그게 적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조혼 금지, 일찍 결혼하는 거 금지시키고요. 그 다음에 과부의 재가 허용합니다. 재혼 허용합니다. 됐죠? 과부의 재가 허용합니다. 요거는 이제 동학농민운동의 요구가 좀 반영이 된 겁니다. 됐습니까? 과거제 폐지, 왕실과 정부 사무 분리, 재정기관 일어나, 조세 금납화, 도량형 통일, 신분제 폐지, 조혼 금지, 과부의 재가 허용. 괜찮죠? 맞지? 이 가보개혁은 우리 주도가 아니라 누구 주도였어? 일본 주도였죠. 지금 뭐가 빠졌어? 바로 뭐가? 군사개혁과 토지개혁은 없습니다. 맞죠? 왜? 누가 간섭을 했기 때문에? 일본의 간섭으로 군사개혁과 토지개혁은 없다는 좀 그렇고 미흡합니다. 거의 없어요. 오케이? 일본의 간섭으로. 이해 갔습니까?
이 가보개혁의 의 바로 근대개혁입니다. 저희가 그래서 그 가보개혁 있잖아. 가보개혁 이거 하나 894 이거 외우기도 쉬워. 이때부터 이제 우리를 이제 그 근대시대라고 불러요. 근대. 오케이. 이해갔어? 근대시대라고. 그 소설도 고전소설, 현대소설 나누는 게 이게 하나 894 기준이야. 오케이. 한계. 이 의는 이제 근대 개혁입니다. 무슨 개혁이라고요? 근대적인 개혁이고 한계. 아까 얘기했죠. 누구의 개입으로? 일본의 개입으로 토지 군사 개혁이 뭐하다? 미흡하다. 이해가셨습니까? 어렵지 않죠? 네? 자, 가보개혁 1차 개혁. 정부가 교정청 설치하여 독자적으로 개혁을 추진합니다. 알았습니까? 눈치를 챈 거죠. 아, 여기 씨 일본 애들이 뭔가 청일전쟁 이기면서, 그제? 그래서 일본이 영락 없이 간섭합니다. 군국기문처 설치하고 김홍진 내각 수립합니다. 2차 개혁합니다. 군국기문처 폐지하고 박영훈 김홍진 내각 수립하여 홍범 14조와 교육 입국 조서를 발표하게 됩니다. 됐지요? 교육 입국 조서는 이제 학교에 관한 것들이야. 오케이? 홍범 14조의 주요 내용. 과거제 폐지, 왕실과 정부 사무 분리. 이제 왕권을 좀 견제하는 거죠. 왕권을 약화시킨 거야. 재정기간 일어나, 조세 급납화, 도량형 통일, 신분제 폐지, 조홍 금지, 과부제 가용. 딱 봐도 뭐가 빠졌어요? 일본의 개입으로 토지제도와 군사제도 개혁이 뭐하다? 미흡한 겁니다. 됐어요? 어려운 거? 됐어요? 아, 좋습니다. 학교도 진도 여기까지 나가신 거예요? 네? 그래도 좀 더 나가진 않았고? 몰라요? 지금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자, 봅니다. 그 다음에 지금은 순서 암기. 우리 순서 그때 기억나냐? 첫 번째 통상 수교할 때 순서 암기. 병인 박해, 병인 양료, 제너럴 셔먼 사건 주르륵 순서 암기. 맞지? 두 번째 순서. 그다 순서 외우고 있지? 자, 삼국간섭입니다. 삼국간섭은 뭐냐면 청일전쟁에 승리한 일본이 진나라가 보통 그럼 뭐를 지불해요? 배상금 지불하잖아요. 맞죠? 일본이 그 야오둥 반도 있죠? 야오둥 반도를 할양받아요. 청으로부터. 싸움에 졌으니까 야오둥 반도, 야 니네 이 새끼야 우리 배상금 야오둥 반도. 이해 갔어요? 근데 땅이 너무 컸거든 야오둥 반도가. 청나라 졌으니까 줘야 되잖아. 맞지? 그치? 그랬더니 이게 꼴 보기 싫은 거야. 그래서 0%. 0% 아닌데? 러프도. 러시아, 프랑스, 독일이 간섭하여 이거 있지? 다시 청에 반환합니다. 일본, 그거 좀 너무한 거 아니야? 임마? 라고 얘기한 거야. 오케이? 야, 러시아, 프랑스, 독일이 간섭하니까 일본이 할 말이 있어? 없어? 없지? 다시 돌려줘요. 청한테. 그렇다고 얘네가 갖긴 좀 그렇잖아. 맞지? 이게 바로 삼국 간섭이야. 러시아, 프랑스, 독일이 누구에게 간섭한 겁니까? 일본에게 간섭한 겁니다. 됐어요? 또 등장하죠. 러시아. 선생님이 어지간하면 외국 잘 모르면 무조건 러시아로 찍으라 그랬지. 황춘신의 조선책략.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맞지? 미국, 일본, 청나라와 뭐 연합하라 이런 거. 맞지? 그리고 거문도 사건. 영국이 거문도 불법 점령한 거 러시아의 남하를 견제하기 위해서. 맞아요? 삼국 간섭. 그러면서 뭐가 일어나냐면 을미사변이 일어납니다. 우리 명성황후가 러시아와 친합니다. 친한 것을 견제하기 위해 명성황후가 러시아와 친한 것을 견제하기 위해 됐어요. 네? 견제하기 위해서 명성황후 시해안 사건입니다. 오케이? 이때 작전명이 여우사냥이었어요. 일본 입장에서 얼마나 여우처럼 보였을까? 요즘은 이게 짠이 어이가 없는 게
아니 얼마나 나라가 힘이 없으면 나라의 국무를 그치 외국 놈들이 왔고 또 나라 경복궁에 담을 넘어가면서 죽였겠냐 맞지? 맞아요? 삼국간섭, 을미사변 그리고 을미개혁이 당연히 명성황후 시해하면서 러시아를 이제 견제한 거지 맞지? 그러면서 뭐가 일어난다? 을미개혁이 일어나요. 역시 누구 주도예요? 일본 주도입니다. 이해갔어요? 종두법 실시. 여기 내용 괜찮아요. 종두법 실시. 아이씨. 종두법 실시. 오케이. 그 다음에 태양력 사용. 그 다음에 이제 우편제 사용한다. 뭐 사용한다고요? 우편제. 우편제. 뭐 이 정도? 근데 우리 이 을미개혁이 일본 주도인데 종두법 실시하고 태양력 사용과 우편제 실시했는데 문제는 요거. 단발령. 요게 가장 문제가 됐어요. 별표. 단발령 알죠? 우리가 상투 했잖아요. 머리 안 자르고 맞지? 머리 자르는 게 발표가 돼요. 난리가 납니다. 이때 당시 우리 조선의 관념은 신체 발부는 수지 부모라 그래갖고 어쨌거나 머리카락도 부모님이 물려준 거니까 자르면 돼 안 돼? 그래서 이제 머리카락을 안 자르고 이렇게 상투를 틀은 거잖아 맞지? 단발령. 조선이 뒤집어집니다.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뭐가 일어나냐면 을미의병이 일어나. 의병이 뭔지 알죠? 의로운 군대. 이거 설명 안 해도 되지? 을미의병의 원인은 딱 두 가지. 바로 뭡니까? 명성, 황후 시해와 바로 뭡니까? 단발령이 원인이 돼서 전국적으로 의병이 일어납니다. 전국적으로 뭐가 일어난다고요? 의병이 일어납니다. 전국 각지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됐습니까? 그러자 아관파천이 일어납니다. 이 병신 진짜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도망간 게 아관파천이에요. 무서웠나봐. 고종이 뭐가 무서웠는지 러시아 공사관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오케이? 이때 이러는 거야 러시아가 야 우리가 보호해 주잖아. 우리가 보호해 주니까 금강 채굴관 정도는 줘. 그래서 고종이 줍니다. 그럼 문제될 거 없잖아. 금강 채굴권 좀 준다고 맞지? 근데 이게 좀 문제가 된 거예요. 러시아가 야 우리가 보호해 주니까 금강 채굴권 정도는 줘. 주거든? 근데 이게 문제는 우리 조선은 다른 나라와 최해국 대우 조약을 맺었어요. 그러면 최해국 대우 조약을 맺었으면 무슨 말이냐면 러시아에 채굴권을 주면 다른 나라 뭐 미국이라든가 영국이라든가 독일이라든가 이런 나라에도 뭐를 줘야 되는 겁니까? 채굴권을 줘야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 가셨어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면 우리의 이권이 침해당하게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우리의 이권이 뭐 된다고요? 침해당하게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됐어요? 이게 바로 이권 침탈이에요. 언제 이권 침탈이 된 겁니까? 아간파천 때. 언제? 아간파천 때 이권 침탈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가져 없어. 저기 다. 다라고 이씨 누가 굶으래? 너 저기 잭 연결잭 갖고 왔니? 야 저 도시락 갖고 가서 저거 하면서 밥 먹어. 저 사가지고 밥 먹을 거예요. 아 그 도시락에 밥 하나 있어. 나 다 먹었다니까? 저 라면 가져가서 나 먹고 남은 거라고. 반반 먹을 거예요. 아 시끄럽다고 그냥 먹어. 냄새 나는 거 싫으니까. 아 영화는 저기 가서 먹을 거예요. 어? 저기 안에서 먹을 거예요. 나. 아 너 알아서 해. 됐어? 이권 침탈 당한 겁니다. 됐죠? 어려운 이거 순서 다 외우셔야 돼. 이거 다 외운 거지? 진짜? 야, 다 외웠나? 야, 이걸 다 외웠을까 봐요.
한국가서 을미사변, 을미계약, 을미유교, 아간파천. 이때 고종이 러시아 공장 도망가서 이건 시험에 안 나와? 오늘 시험에는 이거만 나와? 열강에 의해서 우리의 이권이 뭐 됐다? 침탈됐다. 오케이? 물론 과정은 이런 과정을 거친 거고 됐어요? 좋습니다. 어렵습니까? 안 어려워요? 좋아요. 혹시 인공눈물 가지고 있는 어? 인공눈물 가지고 있는 사람 인공눈물이 뭐야? 너 알아? 몰라. 미쳤어요? 그거 뭐 쉽게 내가 뭐 나도 눈이 거든. 자, 누르면은 눈이 사막이 돼서 아주 폭발해 버릴걸요. 어쩌라고 동영상 들었냐? 아 지금 충전 중이라 못 들어요. 이 여자의 핑계는. 진짜인데? 알았다. 자, 독립협회 합니다. 열심히 할게요. 지금 선생님이 진도를 엄청나게 많이 나가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네, 뭐 사실 학교에서 동학농민운동 배우는 데만 하루 걸렸죠. 맞아요? 동학이랑 가부교육이랑 같은 시간에 배웠니? 아니면 따로따로 배웠니? 그리고 지금 배우는 삼국관 수업도 아마 따로 배우시게 될 거예요. 1시간 동안. 그리고 지금 배우는 독립협회랑 대한제국도 아마 같이 배울 거예요. 선생님이니까 지금 물론 뭐 수업을 좀 오래 하지. 지금 뭐 9시 넘을 거니까. 근데 어쨌든 선생님 지금 하는 수업은 거의 뭐 학교에서 4타임 정도 되는 수업인데 이게 물론 첫 수업이면 이렇게 빨리도 못하는데 네 팀 다 알아듣잖아. 맞지? 한번 수업했으니까. 근데 10번한테 고생한 보람이 있는데 그냥 해봅시다. 일단 같이. 학교가 국사가 3시간이면 양이 되게 많은 거예요. 선생님이 기억이 나요 이제. 그럼 1학기 때 어디까지 나가면 1학기 때 국사책을 다 띄겠다는 얘기야. 국사 하에 우리나라 역사만. 오케이? 그럼 2학기 때부터 뭐 나가는지 알아? 세계사 나가. 맞아? 2학기 때 역사 시험 한 번. 세계사 나가지. 세계사. 아니야? 아, 역사 시험이 없어지는 거야? 그럼 세계사는 배우대 시험에는 안 나오는 건가? 자, 알았습니다. 자, 독립협회. 자, 만들어진 배경. 아까 얘기했죠. 아관 파천 이후 열강의 이권 침탈이 뭐 됐습니까? 심화됐습니다. 이거 그림 기억나니? 우리나라 지도에 무슨 금강 어느 나라, 무슨 금강 어느 나라, 무슨 금강 어느 나라 기억나? 그거 얘기하려 이번에. 그러면서 서재필이 만듭니다. 누가 만든다고요? 서재필이 만듭니다. 오케이. 됐습니까? 네? 서재필은 독립협회를 만들면서 고종의 환궁을 요구하게 됩니다. 뭐를 요구하게 된다고요? 고종의 환궁을 요구하게 됩니다. 오케이. 그리고 정부의 지원으로 뭐를 만드냐면 독립신문을 창간하게 됩니다. 오케이.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서재필이 한 독립협회가 하는 거야. 오케이. 독립신문도 창간하고 독립문도 만들고 지금 있어요. 내가 가봤어. 작년에 우연찮게 지나갔어요. 그 프랑스의 개선문 알아요? 그거 따라서 모르지? 프랑스의 개선문 알아? 아이 참나. 나폴레옹이 막 유럽 원정하고 돌아오면서 막 그거랑 똑같이 만든 거야 독립문. 오케이. 그 다음에 만민공동회도 개최합니다. 이제 이 만민공동회는 이제 개최. 만민공동회는 이제 우리가 이제 일본의 부당함을 알리고 우리가 독립을 해야 된다는 걸 알리게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우리 독립협회는 그 활동 방향이 자 봅니다. 우리 독립협회 활동 방향 꼭 기억합니다. 외우셔야 돼. 3개. 자강개혁. 스스로 한다라는 얘기야. 스스로 개혁을 이룩하자는 얘기입니다. 자강개혁. 오케이. 자주 독립. 스스로 독립을 이루자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자유민권. 이거는 말 그대로 자유와 우리 민족의 권리를 가지자는 얘기입니다. 됐어요?
자강개혁, 자주독립, 자유민권, 독립협회의 활동 방향입니다. 됐습니까? 만민공동회, 그 다음에 이 관민공동회도 괜찮고요. 그리고 헌의육조도 발표해요. 오케이. 이제 헌의육조가 조금 문제가 돼요. 헌의육조가 이게 이제 입헌군조제를 요구한다. 오케이.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보수 근대적 의회 설립을 추진해요. 이러다 보니까 이게 보수 세력 애들이 싫어해요. 누가 싫어한다고? 보수 세력 애들이 싫어해요. 그래서 이 독립협회는요, 보수파들이 황국협회라는 걸 만들어요. 황국협회를 만들어서 독립협회를 강제 해산시킵니다. 됐어요? 황국협회 만들어서 독립협회를 어떻게 된다고요? 강제 해산시킵니다. 됐습니까? 이 독립협회의 우리의 나중에 애국개몽운동 기억나나? 보안회라든가 이런 거? 대한자강회 보안회 이런 거 기억나? 애국개몽운동의 기틀이 됩니다. 됐어요. 자, 독립협회 아간파천 이후 열강의 인권 침탈이 심해지면서 서재필이 이제 미국에서 돌아오면서 만들어요. 영재래요. 고종의 황궁도 요구합니다. 정부의 지원으로 독립신문도 만들고 독립문도 만들고 만민공동회도 개최하고 관민국, 그러니까 사람 모아놓고 이제 우리는 이렇게 나라의 독립을 지켜야 된다. 자강개혁, 우리 스스로 개혁해야 된다. 자주독립, 우리 스스로 독립을 쟁취해야 된다. 자유와 민권, 우리는 자유와 민권을 가졌다. 오케이? 그런 걸 만민공동회, 관민공동회에서 쫙쫙 설명하면서 다니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서 헌의육조도 발표하고 근대적인 의회 설립 추진하고. 오케이? 일본이 이래갖고 성공했거든. 근데 이 보수파들이 황국협회를 만들었고 독립협회를 강제 해산시킵니다. 어떻게 해산시킨다고요? 강제 해산. 됐어요. 좋습니다. 자유민권, 자강개혁, 오케이. 그다음에 자주독립, 기억해. 대한 제국 수립. 고종이 황궁합니다. 이 경운궁으로 황궁해. 아니, 난 이것도 대한민국 제일 높은 궁은 경복궁이죠. 경운궁으로 황궁합니다. 왜 고종이 경운궁으로 황궁하냐면 주위에 해외 공사관들이 많아요. 네? 그러면 여차하면 또 뭐 하겠다라는 얘기예요. 또 도망가겠다라는 뜻이잖아, 맞지? 고종이 경운궁으로 황궁해요. 너무 힘이 없었던 것 같아. 세상이 무서웠으니까 어쩔 수 없긴 하지만은 좀 너무했던 것 같아, 맞지? 러시아 공사관으로 도망가가지고, 맞지? 그거 한 것도 그렇고. 그런데 이제 고종이 경운궁으로 황궁하면서 대한 제국을 선포합니다. 즉 뭐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황제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러면서 모든 권한, 국군, 입법, 사법, 국군이 아니라 군사, 입법, 사법, 행정 등 이런 모든 권한을 황제에 집중하게 됩니다. 오케이? 대한제국을 선포해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 지금 나라 이름이 대한민국이야. 왜냐면 황제의 나라가 아니라 이제 우리는 백성의 나라잖아. 맞지? 그래서 우리 현재 나라 이름이 대한민국이에요. 이때 만들어진 거예요. 대한제국을 선포합니다. 모든 권한, 군사, 입법, 사법, 행정 이거를 다 누구에게 집중시킨다? 황제에게 집중시킵니다. 됐습니까? 이러면서 나라의 국호를 국호가 아니라 나라의 연호를 광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케이. 우리 옛날에는 무슨 그런 거 있었잖아. 그 연을 나타낼 거 세종맹년 이런 식으로 해서 광무라고 합니다. 오케이. 그리고 얘는 광무개혁을
실시합니다. 뭐를 실시한다고요? 광무개혁을 실시하게 됩니다. 뭐를 실시한다고요? 광무개혁 실시합니다. 됐습니까? 광무개혁의 가장 큰 틀은 9번 신참이에요. 가장 큰 틀이 뭐라고요? 9번 신참. 9번 신참은 뭐냐면 옛 것을 받아 새롭게 하자라는 얘기예요. 됐습니까? 네, 9번 신참. 옛 것을 받아 새롭게 하자. 즉 점진적인 개혁을 추구하는 겁니까? 봐봐. 옛 것을 받아 새롭게 하는 거지. 아예 싹 다 바꾸는 게 아니라, 맞지? 옛 것을 받아서 새롭게 하는 거니까 점진적인 개혁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급진적인 건 옛날 거 무시하고 다 새 거, 새로운 거 팍 집어넣는 게 급진적인 거잖아. 맞지? 근데 이거는 옛 것을 받아 새롭게 하자는 점진적인 개혁입니다. 됐어요? 이해 가셨습니까? 네? 자, 이 광무개혁은 있잖아. 군사개혁을 합니다. 시위대와 진위대를 증강하게 됩니다. 이거 좋죠. 맞죠? 예, 시위대와 진위대를 증강하게 됩니다. 그리고 황제의 군사권을 강화시킵니다. 이 시위대는 중앙군이고요. 진위대는 지방군이에요. 뭐 이 정도는 뭐. 예, 시위대와 진위대 증강하고 황제의 군사권 강화합니다. 됐죠? 야, 과보개혁 때 있었어 없었어? 없었단 말이야. 그렇지. 과보개혁 때 이런 일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맞지? 근데 일본주도로 했으니까 이거 못하게 한 거잖아. 맞지? 네, 군사개혁 실시합니다. 됐어요? 그 다음에 토지개혁 있죠. 토지개혁 보세요. 토지개혁이 뭐냐면 잘 봐. 근대적인 토지 문서 지계를 발급합니다. 선생님 그럼 얘는 뭐도 한 거야? 토지개혁도 한 거지. 이것도 과보개혁 때 있었어 없었어? 근대적인 토지 문서 지계를 발급했다면 이제 땅 문서 발급했다는 얘기잖아요. 맞죠? 이거 군사개혁, 토지개혁 잘했죠. 이거 잘했어요 이거. 네. 그리고 교육도 학교 있죠 학교. 예? 학교 설립합니다. 외국 학교도 설립해요. 그리고 유학생도 파견해요. 뭐도 파견한다고요? 유학생도 파견합니다. 오케이? 그리고 근대적 공장도 설립하고. 이해가셨습니까? 대박이죠 광무개혁. 맞지? 잘했지? 이게 잘했으면 일제시대가 왔겠냐? 안 그렇습니까? 이 고종이 참 넘어갑시다. 어쨌든 광무개혁 9번 신참입니다. 옛 것을 본받아 새롭게 하자. 점진적인 개혁입니다. 군사개혁, 시위대, 중앙, 진위대, 지방, 황제 군사권 강화합니다. 그리고 근대적인 토지 문서 지계 발급합니다. 그리고 교육이랑 공장 설립하게 됩니다. 됐습니까? 됐죠? 근데 이 한계 지배층의 간섭으로 성과가 없습니다. 지배층의 간섭으로 성과 있다 없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거를 못하게 막는 애들이 있으니까 제대로 된 거야 안 된 거야? 안 된 거예요. 자, 이게 어디서부터 연결이 돼야 되냐면 삼국간섭부터 연결이 되는 거야. 삼국간섭 러프 독일 일본 견제했지. 러시아 프랑스 독일이 일본 견제하고 우리 명성황후가 러시아랑 친하니까 명성황후 견제하기 위해서 명성황후 시해하고 맞지? 을미사변이지. 그리고 을미개혁 실시합니다. 단발령 빡돌죠. 그래서 을미의병 일어납니다. 명성황후 을미사변과 단발령 때문에. 맞아요? 그 다음에 고종이 그래서 아간파천 러시아 공사관으로 도망가죠. 그러면서 각종 이권을 침탈합니다. 서양 열강들에게. 맞죠? 그러면서 서재필이가 독립협회 만들죠. 맞아요? 그래서 고종의 황공 요구하고 서양의 이권 침탈 반대운동 전개합니다. 다시 독립협회 고종의 황공 요구 서양의 이권 침탈 반대운동 전개합니다. 알았어요? 그리고 뭐
자유민권, 자주, 독립, 자강개혁 실시하고요. 독립신문, 독립문 만들고 맞지? 기타 등등 했는데 한국협회에 의해서 강제해산당하죠. 그리고 이제 고종이 경운궁으로 항공합니다. 알았습니까? 그리고 대한제국 선포합니다. 황제의 나라 모든 권한, 군사, 입법, 사법, 행정 모든 권한을 황제에게 집중합니다. 오케이? 그리고 광무개혁 실시합니다. 큰 틀은 국원심참, 점진적 개혁입니다. 군사개혁, 시위대, 진위대 증강하고 황제의 군사권 강화하고요. 토지개혁, 근대적인 토지문서 지계 발급하고요. 교육, 학교 설립하고 유학생 파견하고 그리고 근대적 공장 설립합니다. 됐습니까? 좋습니다. 그리고 요약